아들이 왕이 되는 거를 조심하세요. 그런 집 사지 말아야지. 왜 내려오세요? 그리고 전국 대중의 계약자의 상과 수을 보신 30개를 받들고 재관과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석자 모두 상축계를 향해 좌우로 서주시고 상축계가 지날 때 머리를 숙여 예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공은 조선과 대한민국의 왕을 생모이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일곱 후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이곳은 처음 1725년이 영조 1년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사당을 조성하고 이름을 숙빈묘라 하였습니다. 이후 1744년 영조 20년 이름을 육상묘라 하였다가 1753년인 영조 29년 궁원제인 왕을 낳은 후궁의 사당과 무덤을 궁과 원으로 높이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육상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후 고종과 순종 때에 한양 사대문 안에 각각 흩어져 있던 연호궁, 저경궁, 대빈궁, 선의궁, 경호궁이 육상궁 이내로 옮겨졌고 마지막으로 1929년 덕안궁이 옮겨지면서 지금의 칠궁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일곱 후궁의 심지를 모셨지만 사당의 건물은 총 5개인데 육상궁과 연호궁, 선의궁과 경호궁은 각각 하나의 사당에 두 후궁의 신주를 모셨습니다. 그 밖에 제사를 준비하는 제실 영역인 풍월현, 송죽제, 삼낙당과 냉천정 등의 건물은 영조 때의 육상궁을 조성할 때 지은 건물입니다. 18세기 들어서면서 조선 왕실에서는
후궁의 아들이 왕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왕은 자신의 생모, 즉 사치를 추승함으로써 정통을 확립하고자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조의 생녀인 숙빈채 씨의 추승이었습니다. 영조는 즉위 초에 숙빈채 씨가 왕비가 아니라서 종무에 모실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조는 1724년 즉위하자마자 사당의 부지를 선정하게 해서 이듬해인 1725년에 경복궁 서북쪽 부악산 아래에 숙빈의 서당인 숙빈묘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1754년 숙빈묘를 육상궁이라 하였으며 숙빈무덤이었던 소령면은 소령문으로 하였습니다. 본래 조선시대의 세자빈 또는 왕을 낳은 후궁의 사당은 사당묘로 무덤은 무덤묘로 불렀는데 이 같은 묘묘 제도를 영조가 궁원 제도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먼저 제향전 행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향전 행사는 종야검 이천주 부이사장 겸 총무이사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천주 부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야권 총무이사 이천주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제향에 참관하신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역대 국왕과 대한제국 황제와도 성이 같고 본이 같아 518년 동안 국성으로서 존경을 받아 왔던 우리 전주시 280만 정치인들의 법인단체인 전주시 대동종야권 이기남 이사장님께서 칠궁제향을 주관하는 봉행위원장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법통과 적통을 모두 계승하셨고 전주시 280만 정치의 정신적 지주이신 이원 강사장께서 참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야권 고문님, 지원장님, 부이사장님들이 많이 참관하셨는데 파종회장, 봉양회장, 정치인들이 많이 참관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소개 못 올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칠궁제향 봉행위원회 이기남 위원장님의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눈이 왔습니다만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좀 국가적으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지금 칠궁제향을 봄에 모시고 있는데요. 가을에 모시다가 이제 봄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을에는 종묘, 사직대제, 황구대제 그리고 각종 제향들이 많이 있어서 봄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과거 조선조 기록에 보면은 봄하고 가을에 두 번 모셨다는 제약 기록이 있어서 봄에 모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향이 더욱 음습하고 경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향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부원님들 그리고 재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칠궁제향을 봉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 을사년 칠궁제향을 봉행하겠습니다. 오늘 제향을 진행하는 홀기는 영조 연간에 기록한 궁원 식내 보편과 궁원 식내의 육상궁, 저경궁, 서평내 홀기로 진행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찬자와 알자 찬이 묘정의 절날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쪽을 향해로 하여 두 번 절하고 복무할 자리로 나아갑니다.
찬인 대축 축사 제라 입시묘정 배이 북향서상 입정. 모든 집사가 절할 자리로 들어섭니다. 대축이하게 제배 내 집사 지로 내 집사 고 제재관과 세훌. 모든 재관이 관세로 나아가 손을 짰습니다. 찬인인 제집사 각시. 제양이 부행되기 전에 정성을 드리는 것을 제계라 하는데, 제계는 산재와 치제를 합치는 것으로 제사의 규모에 따라 그 길이 다릅니다. 제계는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부정한 일을 삼가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는 일로, 제계는 제사와 같이 성스러운 대상을 가까이 할 때 부정한 기운으로 인해 탈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불결한 것을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화의식입니다. 제계의 기간은 국가의 가장 크고 중대한 제사인 대사는 7일, 그 다음격인 제사의 중사는 5일, 가장 낮은 등급의 제사인 조사는 3일과 같이 제사의 비중에 따라 달랐습니다. 원관과 집사제에 임명된 관리들은 제계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제계 기간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고 어기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서계 의식을 거행한 후 제계에 들어갔습니다. 제계의 마지막 날에는 제소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제사를 거행하였습니다. 궁의정 괴계도 봉서로 신탑. 궁의령이 신독함을 신탑 위에 받들어 진설합니다. 궁의령은 조선시대 국가재앙에서 왕비나 세자분의 신주를 전랍하던 제관이며, 조선시대 종묘의 재앙, 국상, 천능, 부묘, 존호가상 등의 의례에서 왕비의 신주를 출납하던 관원으로 내시부에 속한 환관입니다. 발자인 제헌관 입시. 제헌관 신원. 제헌관 제배. 재헌관 고
제이작의 제배 레이저 고 내석이 없으신 제의자께서는 임의로 예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오 공사진성불 공사가 신의절에 제물을 올리는데 공사는 신의절에 제물을 올리는 제만입니다. 오늘 제영의 제물은 각 국묘 원향내 진설도인 저경궁 춘추한 진설도를 참고하였습니다. 각 국명마다 다른 산실도가 있으나 본 진설도는 저경궁의 춘추향 진설도로서 육상궁보다 간소합니다. 실과와 병의 종류는 태상지를 참고하여 선택하였으며 능지의 탕은 전중 백증입니다. 오 대행전 패례 전패례를 행합니다. 전패례에서는 천상의 혼을 모시는 향을 3번 올리고 관주에 울창주를 부어 체백을 모시며 신에게 패백을 올립니다. 알자인 각국 초헌관 예관세이 우평리 찬진홀 각궁의 초원관이 관세이로 나아가 손을 닦습니다. 건관관수 세수 찬지풀 알자인 각궁 수헌관 분자동계 입자정문 예준소 서양예 각궁 초원관이 알자의 인도로 동계로 올라 정문으로 들어가 준소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십니다. 집사자 검역자 울창 집사자 이창 수울창 집사자인 재랑이 멱을 들고 울창주를 따르고 또 다른 집사자인 축사가 찬의 울창주를 받습니다. 울창주는 조의에 담는데 조의는 국가제사 의례에 사용된 제기로 몸체 표면에 봉황을 새기거나 그려놓은 술동이입니다. 알자인 각국 초헌관 예신이전 북향리 각궁 초헌관이 신이전에 이르러 북쪽을 향해 서십니다. 알자찬 헌관께 진원 각궁 초헌관이 무릎을 꿇고 호를 꽂습니다. 집사자 1인 봉향합 1인 봉향로 향을 드릴 때에는 모두 동에서 서양하고 향로를 올릴 때에는 서에서 동양합니다.
알짜찬 산상향 집사자 철로우안 집사자가 향합과 향로를 향상에 올려놓습니다. 집사자 이찬수헌관 용찬을 드릴 때에는 동에서 서향합니다. 집찬관지홀 권관이 용찬을 잡고 울창주를 관지구에 부어 지하의 채벽을 모십니다. 울창주는 검은 기장에 울금형을 넣어 빚은 향기 나는 술입니다. 이찬수 집사자 지어준소 용찬을 집사자에게 주어 준서에 놓게 합니다. 대축이 퇴비 수헌관 대축이 헌관께 폐비를 드리는데 헌관에게 폐비를 드릴 때에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합니다. 헌관 집회 헌패 이패비 수대축 전우신이전 헌관이 드린 폐비를 신의전에 올립니다. 폐를 올릴 때에는 서쪽에서 동쪽을 향합니다. 알짜찬 헌관계 지폴 부복흥 평신 알짜인 각궁 초헌관 출자 서문 강복이 갈자가 초원관을 인도하여 서문으로 나와 제자리로 갑니다. 조금 전 초원관이 신에게 회백을 올렸는데 회백은 사람, 신께 드리는 제사인 종묘와 실궁에는 백색, 사직에는 흑색, 선농에는 청색, 선잠에는 흑색을 사용합니다. 초원예 초원례를 행합니다. 초원례에서는 신에게 제주를 올리고 충문을 읽습니다. 알짜인 각국 초헌관
등자동계 입자정문 예준소 서양리 각봉 초원관이 알자의 인도로 동계로 올라 정문으로 들어가 증소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십니다. 집사자 작주 집사자 이작 수주 재랑이 멱을 들고 제주를 따르고 축사가 자기의 제주를 받습니다. 칠궁에서는 신이전에 청주를 올렸습니다. 청주는 계의에 담는데 계의는 국가제사의례에 사용된 제기로 술잔 겸 물그릇으로 사용된 그릇으로 몸체 표면에 닭 모양을 새기거나 그려놓은 술동이입니다. 알자인 각국 초헌관 예신이전 북향리 각봉 초원관이 신이전에 이르러 북쪽을 향해 서십니다. 알자찬 헌관 괴진울 각궁 초원관이 무릎을 꿇고 호를 꽂습니다. 집사자 이작 수헌관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드립니다. 작을 드릴 때에는 동에서 서양하고 작을 신이전에 올릴 때에는 서에서 동양합니다. 헌관 집작 헌작 이작수 집사자 전후 신이전 작은 각종 제사의식에서 헌관이 신이 앞에 술잔을 올리는 작헌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술잔을 작이라고 합니다. 알자인 헌관 부복 분소태 북향계 각궁아 헌관 중헌관 집사급 제2자 개괴 각궁의 아원관, 종원관, 집사 및 제의자는 모두 굴을 꿇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배석이 없는 제의자는 충문을 읽는 동안 잠시 고개를 숙이고 제왕의 사친을 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축지신이지우 동양계 독충문홀 대축이 신이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충문을 읽습니다. 유대차을사 3월 29일 방사선
근견 금요 강소고 경혜유덕 인빈 김씨 고기 세월 침마 강모미신 감천시향 공신비침 근이 예태서품 식진명천 상향 제헌관 십사구 제2자 개부고 은평신 모든 헌관과 집사및 제자들은 부복했다 일어서시고 서 계신 제자는 몸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날짜인 각궁 초헌관 출자 서는 강복이 조원관이 서문으로 나와 제자리로 내려갑니다. 질문과 원묘의 충문은 각각의 궁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저경궁 충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을사년 3월 29일 황사선 원원 금용을 보내어 경혜유독 인민 김씨께 감히 아뢰옵니다. 삼가 엎드려 생각하오니 세월이 흘러 돌아가신지도 아득하옵니다. 감동하고 서마하는 마음 더 깊어 감히 시향을 드리면서 변변치 못하오나 정성을 다해 공손히 올리나이다. 삼가 단설과 폐와 여러가지 제수를 차려 의식에 따라 경건하고 정결하게 받들어 올리오니 바라옵건대 흠양하시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오. 행하원예 두 번째 잡을 올리는 앙원내를 행합니다. 잡을 올리는 방법은 초원내와 같으나 앙원내에는 충무를 잇는 독축이 없습니다. 오. 날짜인 앙원관 예관세이 북향리 찬진홀 각궁의 아웅관이 관세로 나아가 손을 닦습니다. 돈관관수세솔 찬지폴 오. 알자인 각궁 아헌관 승자동계 입자 정문 예준소 소양리 각궁 아웅관이 알자의 인도로 동계로 올라 정문으로 들어가 준서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십니다. 집사자 작주 집사자 이작 수주 재랑이 멱을 들고 제주를 따르고 축사가 작의 제주를 받습니다. 칠궁제왕에 올리는 청주는 왕실 제왕이나 민간의 제례에서 제지로 쓰였는데 왕실과 관에서는 계절에 맞는 여러 청주를 매번 빚었으며 왕은 신하들의 노고를 취하할 때
청주를 선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알짜인 각궁아 혼관 예신이전 북향리 각궁 아원관이 시전에 이르러 북쪽을 향해 서십니다. 알짜찬 혼관 개진올 각궁 아원관이 무릎을 꿇고 호를 꽂습니다. 집사자 이작수 헌관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드립니다. 헌관 집작 헌작 이작수 집사자 전우시 이전 작을 시전에 올릴 때에는 서에서 동양합니다. 알짜찬 헌관 지폴 부복흥 평신 알짜인 각궁아 헌관 출자 서문 강북이 아원관이 서문으로 나와 제자리로 내려갑니다. 사면은 영조 연간에 궁원지가 시행되면서 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영조 이전 시기 반계나 저자 출신의 국왕이 승리하면 사당이나 묘소를 중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753년인 영조 29년 영조는 자신의 생모인 습빈채 씨의 사당을 육상궁으로 묘소를 소령원이라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궁원제가 확립되면서 이전의 사면은 궁으로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칠의 사당은 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그 격이 이전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국왕의 생모와 소공의 사당에 궁을 붙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선조의 후궁인 인빈 김씨의 사당을 저경궁, 영조의 후궁인 정빈 씨의 사당을 연호궁, 영빈 이씨의 사당을 선희궁, 정조의 비이자 순조의 생모인 유민박 씨의 사당을 경호궁, 고종의 후궁이자 영왕의 생모인 기빈옥 씨의 사당을 덕암궁이라 명명하였습니다. 행종헌예 세 번째 작을 올리는 종원례를 행합니다. 작을 올리는 방법은 아원례와 같습니다. 알짜인 종헌관 예관세이 북향리 찬진울 각궁의 종원관이 관세로 나아가 손을 잡습니다. 헌관관수 세수 찬지폴 알짜인 각궁 종헌관 승자동계 입자 정문 예준소 서양리 각궁 조원관이 알짜의 인도로 동계로 올라 정문으로 들어가 준소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십니다.
집사자 작주 집사자 이작 수주 재랑이 멱을 들고 제주를 따르고 축사가 자기의 제주를 받습니다. 멱은 제례에 사용되는 술병인 준과 뇌를 덮는 덮개입니다. 알짜인 각궁 총원관 예신이전 북향리 각궁 초원관이 신의전에 이르러 북쪽을 향해 서십니다. 알짜찬 헌관께 진홀 각궁 종원관이 무릎을 꿇고 호를 꽂습니다. 집사자 이작 수헌관 헌관 집작 헌작 이작수 집사작 전우신이전 작을 신의전에 올릴 때에는 서에서 동양합니다. 알짜찬 헌관 지풀 부복 흥평신 알짜인 각궁 총헌관 출자서문 강복이 종원관이 서문으로 나아가 제자리로 내려갑니다. 사면은 조선시대 왕실의 반계에서 왕위를 계산한 왕의 생부와 생모 또는 폐위된 왕실 구성원을 제사 지내는 사당으로 사면은 사가의 사당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일반적으로 후궁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경우나 반계에서 왕위에 오른 경우 그 사친의 사당을 지칭하였습니다. 이들은 일반 왕족보다는 위상이 높으면서도 종묘에는 들 수 없는 왕족이어서 별도의 사당이 필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선조의 생모인 덕홍 대원군의 사당이나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사당 등을 사면으로 지칭하였습니다. 알짜인 적용부 초헌관 예음복이 서양리 조경궁 초원관이 음복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서십니다. 음복은 제사에서 신이 흠향한 복주나 제물을 마시고 드시는 절차입니다.
대축의 준소 이작작 복주 잉예음 복이 북향계지. 대축은 준소에 이르러 작의 복주를 따라 음복이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음복이란 복을 마시고 드신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미 제사를 지낸 술인 복주와 신명이 흠양한 제물을 다시 마시고 드시는 행위를 복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알짜찬 헌관괴 진홀. 조경궁 초원관이 무릎을 꿇고 호를 꽂습니다. 수작음을. 조경궁 초원관이 복주를 드십니다. 대축 수작 보준소. 대축이 작을 받아 준소에 올려놓습니다. 알짜찬 지풀 부목금평신 인강복이. 사묘에 대해서는 국왕의 참배 시기가 정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무궁의 경우는 매년 세수와 봄, 가을로 예주에서 국왕에게 보고한 뒤 퇴지를 하여 참배하였고, 숙빈칠시의 사당인 육상궁은 매년 3월에 행하였으며 선의궁은 매년 9월에 시행하였습니다. 제헌관 진홀. 제헌관 제배. 기포. 제의자겐 제배. 배속이 없으신 제의자께서는 임대로 예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의자 소경. 모두 잠시 허리를 굽혀 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헌관 진홀. 제헌관 제배. 기포. 제의자께 제배. 배속이 없으신 제의자께서는 임예로 예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의자 국고
대축봉 축태망요 대축시 축태 문어로 대축이 축가패를 취하여 요소에서 불사릅니다. 제사를 마치고 신을 보내드리는 의식으로 축가패를 불사르게 됩니다. 궁일영 납신주 궁일영이 신주를 들여 모십니다.
찬인인즉 집사 구복배의 입정. 제약을 마친 재관들이 찬인의 인도로 베이로 돌아와서 제자리에 섭니다. 재관들이 내려오는 동안 잠시 냉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천정은 숙종의 후궁인 숙진치씨의 육상궁 내에 있던 영조의 어진 봉안소입니다. 육상궁 내에는 제왕과 궁방전의 자리를 관리를 위한 건물이 여러 있었는데 그중 영조의 어진을 봉안하기 위해 사용된 건물이 냉천정입니다. 육상궁 내에 영조의 어진을 봉안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809년인 순조 9년에 처음으로 순조가 냉천정에 사배례한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 즈음부터 냉천정에 어진을 봉안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순조는 냉천정에 어진을 봉안하고 별부장을 위하여 향을 전하기도 하고 건물을 수시로 살펴서 개소하기도 했습니다. 1866년 내 참의군 장보에서 화재가 일어나자 영조의 어진을 의정부에 옮겨 봉안했다가 같은 날 냉천정으로 옮겼습니다. 1882년인 고종 19년에는 육상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냉천정의 어진을 송죽정으로 옮겨 봉안했다가 개소연 후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냉천정에 봉안했던 영조의 어진은 1908년에 국가의 제사 제도를 정리하면서 선원전으로 옮겼습니다. 이로써 냉천정의 어진 봉안소 기능은 막을 내렸습니다. 제집사 지돌 제집사 개체대 제집사 예피. 이것으로 7궁 제약을 모두 마쳤습니다. 찬자, 알자, 찬이는 대위에 들어서 2번 절하게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자, 알자, 찬인의 배례가 끝나면 오늘 궁만 제관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봉도 땅바닥에다 내려. 뒤로 조금만 물러서 주세요. 잠깐만요. 남편이 언니랑 나 찍었어. 그래서